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예민한 사람이라는 낙인 안녕하세요. 마음의 역사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넌 너무 예민해. 왜 그렇게 모든 일에 격하게 반응해? 좀 진정해. 별일 아니잖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우리는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하고 말이죠.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 친구에게 이런 평가를 반복적으로 듣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스스로를 문제가 있는 사람,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예민하고 격렬한 사람이라는 낙인 뒤에 숨겨진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평생에 걸쳐 자기의 성향, 즉 나르시시스트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온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학대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안개처럼 흐릿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쪽 부모는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였습니다. 밖에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영웅처럼 보였지만 집안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필요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한쪽 부모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르시시스트인 배우자의 비위를 맞추고 폭풍을 피하려는 노력에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나머지 정작 딸에게는 정서적으로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어린 딸의 눈에 그것은 일종의 방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 모든 구조를 이해하게 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이었죠. 어린 시절 그녀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똑똑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었으며 내성적이고 온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도 온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부모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눈치 빠르다는 것이 때로는 생존의 기술이 되듯 그녀에게도 그것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멜트다운의 순간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큰 분노와 울음을 터뜨렸고 어른들은 그런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쟤는 참 격렬해. 화가 많은 아이야. 이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지만 그 몇 번의 폭발은 그녀에게 화가 많고 예민한 아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족들은 반쯤 농담처럼 그녀를 격렬한 아이라고 불렀지만 그 꼬리표는 날카로운 주홍글씨처럼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본래 따뜻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진 아이였지만 세상은 그녀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그 나귀는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에게 더 친절하고 더 너그러워지려고 애썼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마음이 상하는 말을 들어도 속으로 사귀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내가 반응하면 또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을 거야. 이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의 건강까지 위협했습니다. 한 번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유난 떤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병원에 가지 않고 끙끙 앓았습니다.
결국 길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야 심각한 신장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정신뿐만 아니라 몸까지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녀의 삶에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연인, 직장 상사까지 그들은 교묘하게 그녀의 현실 감각을 흔들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비난과 무시, 책임을 전가하는 말들. 이것은 마치 수천 번의 칼질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은 미묘한 학대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벌어지는 작은 상처들이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95%의 시간 동안 그녀는 침묵하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골마 터진 상처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마침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라도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면 주변의 반응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왜 그렇게 격하게 반응해?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부부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심판이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상담사라면 남편의 교묘한 언어폭력과 감정적 학대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에 남편이 미묘하게 그녀를 비난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다급하게 상담사에게 외쳤습니다. 보셨죠?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셨냐고요. 그 순간 그녀는 구원받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습니다. 진정하세요. 너무 격렬하시네요. 상담사는 남편의 교묘한 학대는 보지 못한 채 고통에 찬 그녀의 반응만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니까 남편분도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수많은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피해자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세상은 종종 가해자의 교묘한 학대보다는 피해자의 눈에 보이는 반응에 더 집중합니다. 거대한 빙산에 보이지 않는 아랫부분은 외면한 채 물 위로 드러난 작은 얼음 조각만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피해자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기까지 그 아래에 얼마나 거대한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있었는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와 조종은 애써 이해하려 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은 예민함과 격렬함으로 치부해버리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손쉽게 한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너의 감정은 틀렸고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문제 삼음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학대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고 자책해왔다면 이제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그 격렬한 반응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처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영혼의 비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붙여준 예민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침묵하고 참으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고 당신의 목소리는 들려질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낙인을 찍든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묘한 가스라이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 그 굴레가 당신의 정체성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결코 지나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살아있는 사람이기에 느끼고 아파하고 때로는 소리내어 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